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수미비인후과 원장 김무관입니다. 저는 부산수미과 원장 김홍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코코넷네에 처음 출연인가요? 저번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했어요. 이렇게 같이 두 명이서 이렇게 출연한 건 처음이시죠? 맞습니다. 예. 저희 부산수미비인후과 원장으로 있는 김홍대 원장님입니다. 아주 샤방하신 원장님이고 이래 봬도 결혼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까? 오늘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귀에 관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PD님? 오늘은 주제가 어지럼증이네요. 그럼 오늘 코코넷네가 아니라 귀기넷네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주로 코, 수면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그냥 코만 하는 의사로 생각하실까봐 오늘은 귀에 대한 주제를 좀 준비해봤고요. 핑하고 어지럽다 하면 보통 이제 현기증 같은 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 중에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지러운 질환 중에 빈도로는 가장 흔한 1번에 속하는 질환이고요. 특징이 이제 핑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빙글빙글 도는 이제 회전성 어지럼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어지러운 증상 때문에 멀미하시면 토하듯이 똑같이 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토도 수차례 하고 오시고 저희가 치료 중에서도 가끔 구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미식미식거려서 이렇게 내과를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과 가서 약을 먹었는데 계속 오전은 없고 갑자기 이제 어지러운 게 갑자기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전후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오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봐요. 이게 어지럼증이랑 위장관계 질환이 같이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어지럼증에 의해서 생기는 위장관계 증상, 소화기계 증상이라고 말씀드리죠. 거의 99%. 이게 전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질환이 이석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석증은 이제 우리 귀 내부의 깊은 귀 속에 있는 이제 이석이라는 하나의 기관인데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해서 발생하는 병이 이석증입니다.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발전이 돼서 약간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이 몇 달에 걸쳐 또 몇 년간 계속해서 호소하시면서 이렇게 저절로 지내시다가 오시면은 저희가 치료하기에도 어렵고 환자분도 이제 증상도 오래가고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오랜 기간 만성적인 어지럼으로 고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달팽이관이라고 하는데 그 달팽이관에 이제 세반고리관이라고 해서 딱 90도, 90도, 90도를 이루는 그 3차원으로 돼 있는 그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돌이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 물이 흐르면서 어떤 털이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추거든요. 근데 한쪽이 깨지는 거죠. 돌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전정안반사라고 해서 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눈이 실제로 이석증이 오면 눈이 이렇게 안구진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안진이라고 하는데 눈이 팡팡팡 튑니다. 이렇게 팡팡팡. 그러면은 세상이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전형적인 그렇게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석사 논문을 이석증으로 쓰신 김홍대 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말씀해 주셨듯이 전정한 반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아까 안구진탕이 일어날 때 이석증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면 귀라서 귀를 보고 어지럼증을 진단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안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반고리관 중에 어느 쪽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석 정복술, 쉽게 생각하면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석증은 시간이 지나서 만성화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경과가 양호하고 이게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 뇌 병변 같은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이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해 보시는 게 이제 환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이제 뇌 중에 손해가 있거든요. 대뇌 말고 손해. 손해에 이제 경색 같은 게 오면 우리가 손해는 이제 운동 같은 걸 보통 담당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증상 같은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걷는데 한쪽으로 뭐 쏠린다든지 한쪽 힘이 빠진다든지 뭐 갑자기 혀가 막 꼬이면서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막 이런 증상이 있으면 손해경색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비인후과 질환입니다. 어지럼증이 오면 대부분은 이비인후과 질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석증은 놓쳐도 내 몸에 뭐 엄청나게 큰 위해가 되진 않지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경우는 놓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데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MRI나 CT를 찍어봐야죠. 자, 그러면 김홍래 원장님의 마무리 멘트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지러울 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될까, 내과를 가야 될까, 신경과를 가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석증 때문에 어지럽거나 이비인후과 쪽으로 어지러우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업돼서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올 때 보면 응급실에서 막 나 죽어, 막 너무 어지러워, 돌아가, 막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뇌 때문에 어지러우신 분은 아예 힘을 못 씁니다. 완전히 축 처져서 이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듯이, 동반 증상 자체가 또 머리가 무겁거나 아까 말씀하신 감각 이상이 있거나 뭐 혀가 꼬인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응급실로 가서 MRI 찍어 보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징적으로 막 빙글빙글 도는, 특히 자세 변화에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빨리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서 검사와 동시에 아까 말한 이제 이석 정복술 물리치료를 통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시고, 정복술 받자마자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검사를 통해서 치료까지 하고 걱정 없이 편히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증상이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근처 이비인후과로 찾으셔서 빠른 진단과 이제 빠른 쾌유를 통해서 이제 편안한 하루를 또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넷넷 TV 김무건 김웅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